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부 아리조나에서 제규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였습니다. 남부 아리조나에서 새로운 제규어가 5차례 목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규어 목격 보고군요. 네, 애리조나 대학교의 제규어 및 오셀롯 모니터링 프로젝트팀이 확인한 건데요. 제규어 4번으로 알려진 성치 수컷입니다. 이 제규어는 2023년에 처음 발견됐었는데 올여름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최근 발견 장소는 투산 남쪽 산악지대인데요. 다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견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제규어가 멕시코와 아리조나 남부를 잇는 그 생태 통로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통로 보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멸종 위기종에가도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과거에는 서식 범위가 더 넓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00여 년 전에는 그랜드 캐년 북쪽까지도 제규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 개발과 과거 포식자 박해 때문에 서식지가 크게 줄었고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제규어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먹이사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 지역 제규어는 눈과 극심한 더위에 모두 적응 가능한 아주 특별한 개체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 환경 DNA, 그러니까 eDNA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물이나 퇴적물 샘플로도 종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규어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 징계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이군요. 네, 마라나 고등학교 학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다가 삭제했는데 이것 때문에 정학 처분을 받자 학부모가 소송을 낸 겁니다. 위협적인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학생이 과제 성적 문제로 교사에게 보내려던 이메일에 장난삼아 총기 난사 위협 문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성적 안 주면 학교에서 총 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보고 바로 지우게 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생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AI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에 이 내용이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정학 처분으로 이어진 거죠. 학부모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부모 측 변호인은 학생이 명백히 농담을 한 것이고 실제 위협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며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이 소송 당사자인 교육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참고로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잠재적 위협이나 위기 학생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고 학생 안전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피닉스 메트로 지역의 다수 교육부에서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머리 더 빠지겠네. 주택 매매와 달리 사업체 매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희가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처의 가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할까?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여기 가치를 아는 전문가 몰박 부동산. 어이.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신용 점수가 주택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소비자연맹 CFA의 분석 결과인데요. 핵심은 낮은 신용 점수가 주택 보험료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2배 이상이요?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네, 전국 우편번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동일한 주택, 동일한 소유자 프로필인데 신용 점수만 다르게 설정해서 가상 보험료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 630점인 사람이 820점인 사람보다 보험료를 약 2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약 $2,000 차이입니다. 애리조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리조나는 전국 평균보다 차이가 더 컸습니다. 낮은 신용점수 보유자는 평균 168%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2,125를 추가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중간 신용점수인 740점 보유자도 820점 보유자보다는 연간 평균 $793를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 이렇게 신용 점수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까? CFA 측은 보험업계가 기후 위험 증가 같은 요인을 보험료 상승 원인으로 들지만 실제로는 저신용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해서 고신용 고객의 보험료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기반의 보험료 책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금지하고 있고요. 보험업계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손해보험협회 등은 신용점수가 미래의 보험 청구를 예측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라고 반박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오히려 대부분 소비자의 보험료를 절약하고 공정한 요율 책정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점수 사용을 금지하면 오히려 가격 책정이 부정확해지고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최근 신용 점수가 개선되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새로운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피닉스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군요. 네, 지난 8월 4일 피닉스 서부의 한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15세 소녀 카이로나 메아 스마일리 양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67세 남성 노에 프라도 모렐리아인데요. 8월 8일 24번가와 벤 뷰런 스트리트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쏘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스마일리 양은 8월 4일 아침 75번 에비뉴 인근의 한 노인생활 커뮤니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왜 그곳에 갔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8월 1일에 집을 나갔고 친구 집에서 머무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귀가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은 모렐리아를 스마일리 양 살해 사건과 연관지었지만 구체적인 연관성이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용의자가 사망한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진이 새로운 감염병 진단기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ASU 연구진이 나스레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진단기기를 개발했습니다. 혈액 한 방울만으로 에볼라, 코로나19, 라임병, 에이즈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혈액 한 방울로요. 기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이 나스레드 기기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한 변이 6.7cm인 정육면체 크기 정도고요. 사용법도 간단하면서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극미량의 혈액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비유하자면 잉크 한 방울을 올림픽 규격 수영장 20개에 희석한 정도의 농도에서도 감염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 비용도 약 $2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기술 같은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감염병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대규모 확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1,000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